재밌고 즐거운 영화 이야기. 히히 호호. 무비톡. 자,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3월이 정말 코앞인데요. 3월이 되면 봄도 올 것이고 꽃도 필 것이고 날씨도 따뜻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현장에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 또 이곳에 오시면 뭐 저희들 말고도 그 재밌는 영화, 다양한 선물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놀러 오세요. 아래 나가는 단어를 참고하셔서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주 무비톡 함께 볼 영화를 공개합니다. 소자 림철이 가서 차기성이 잡아오라. 남북 공조 수사? 예전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위장 수사 전문이거든요. 임철령 형사 맞으시죠?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뭐 남성 타워라든지 명동 갑시다. 쇼핑 좋아하시는구나. 우리가 공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게임 셋이라고 봐야지, 그지? 오, 네. 예, 공조예요. 공조. 네. 녹화일 기준 700만을 기록한 이 영화. 와, 정말 많이들 보셨죠? 네, 화제작이죠. 예. 올레 TV에서도 또 많이들 보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자, 윤동무 이게 윤동무. 줄거리 설명해 주시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 림철령은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차기성 일당으로 인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이 잃고 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림철령이 개인적 아픔으로 분노하는 사이 역시 크게 분노한 북한 당국은 동판을 훔친 뒤 남한으로 숨어든 차기성을 잡기 위해 네.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 수사를 요청을 하고요. 가서 차기성이 잡아오라. 그 적임자로 림철령을 서울에 파견합니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러운 또 남한의 당국은 자신들이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을 하고요. 네.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남한 형사 강진태에게 공조 수사를 위장한 임철령의 밀착 감시를 지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3일 만에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북한 형사 철령과 그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남한 형사 진태의 어정쩡한 공조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한 팀이 될 수 없는 이들은 무사히 공조 수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네. 임철령! 야, 아니 아무리 특수한 새끼라도 여기가 어디야? 자,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질문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영화 공조를 아직 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요. 무게 안 잡고 맘껏 유쾌한 영화라는 평과 너무 가볍다라는 평으로 갈리던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글쎄 어느 쪽일까? 뭐 사실 영화가 꼭 이렇게 다 무거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뭐 사실은 무겁냐 가볍냐라는 질문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적절치 않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친 심신 편하게 네. 보시라고 집에 가는 길에 이거 보시고 들어가세요. 이거 굉장한 메뉴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네. 치킨 한 마리 사고 가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이제 요새 이제 극장가에서 네. 인기 이렇게 좀 애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인기 끌고 있는 제작자가 윤재균 감독이죠. 네. 그 두사부일체, 색즉시공, 해운대 등등 좀 그런 그러니까 류의 팝콘 무비라는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즐기면서. 영화들을 네. 이제 많이 연출하고 본인들도 이제 그런 걸 숨기지 않고 우리 그냥 가격적 네. 오락으로 보시라고 저는 약간 말을 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드 치킨 필름. 프라이드 치킨 무비. 그러니까 가볍게 가족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니다. 치킨 한 마리 놓고 같이 뜯자. 이런 의미에서 제일 만든 데가 JK 필름 같은데 이 영화 역시 약간 묵직하거나 메시지 전달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작정하고 어깨 힘 빼고 재미로 보자는 영화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럼요. 사랑하디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은 이 영화에 대해 뭐 평가가 갈리는데 네. 경쾌해서 좋다 또는 가벼워서 좀 별로다 이 의견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추가하고 싶어요. 좀 더 가벼웠어야 된다. 아, 오히려 예, 영화는 이제 뒤에 가서 긴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긴장감을 나는 뭘로 풀까 했을 때 두 형사의 케미라든지
또 어떤 여기에 어쨌든 악한 인물로 나오는 사람과의 긴장을 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주로 끌어들이는 게 야 그래도 우리는 형제 같은 한민족이고. 사이 아니냐 네, 이거랑 네, 가족들을 납치하는 이런 국면들이 있어요. 난 이거가 오히려 약간 굳이 저렇게까지 좀 다른 도구를 좀 활용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위태하고 무겁게 만들 필요 없이 더 가벼워서 된다. 아. 더 농담을 많이 하고 더 이렇게 그냥 약간 까불면서 더 엑사이즈도 치킨이어야 된다. 오, 그렇죠. 약간 더 그냥 프라이드 치킨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근데 한국적인 양념을 싹 바비큐 소스를 이거 찍어 먹어봐고 좀 넣은 것 같아서 그럼 나는 굳이 저는 디핑 소스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네. 어느 정도 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공조를 더욱더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들을 또 나름대로 저희가 한번 뽑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뺀 남북 소재 영화 네. 이렇게 됐는데 그 남북 그 소재 영화들이 지금까지 보면 약간 기존의 남북 대립구도에 중점을 두거나 또 이렇게 약간 남쪽 입장에 무게를 두고 뭐 진행을 아, 한다거나 네, 그쵸. 또는 이제 북쪽에 이제서 내려온 사람이 주인공일 때 약간 그 사람의 어떤 비애를 굉장히 많이 좀 포커싱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보다 좀 가볍게 했어요. 가혹한 환경인데 막 이렇게 눈물을 빼는 코드는 또 아니어도 그냥 그렇죠. 쓱 거의 없었죠. 지나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디 무비에 더 가까운 예. 그런 영화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전령이니? 늦어서 미안합니다. 고맙다 전령아. 또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일단 현빈 씨가 나와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뭐 이런 감상평은 별론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감상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치로 활용되는 게 북쪽 형사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형사의 역할이 바뀐 게 아니냐. 유해진이 북한 쪽 형사, 현빈이 남쪽 형사를 그러니까. 맡을 것 같은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네. 이게 시대의 어떤 변화를 좀 반영하는 거가 이게 남남북녀라서 이게 만약에 그런 거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었으면은 네. 지금 우리 제일 잘 나가는 핫한 그 젊은 청년 배우가? 배우를 남쪽 뭐 형사를- 주인공을 했을 거고 그렇죠. 약간 뭔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좀 약간은 좀 꼬질꼬질하고 좀 힘들고 좀 생활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사람을 네, 북쪽에서 라이브한. 내려온 사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보면 시리 때도 보면은 한석규 씨가 그때 최고 인기 스타였잖아요. 한석규 씨가 딱 남한 이렇게 첫번 하고 국정원 요원하고 딱 북한의 최민식 씨 막 그냥 뭐 그 간첩 리철진도 이철진도 유호성 씨하고 네, 굉장히 그렇네. 선이 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은밀하게 위대하게부터 보면은 김수현. 김수현 씨가 북한 첩보원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빈 씨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오히려 이거를 이제 영화의 묘미로 썼었고 네.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우리 남한 형사가 유해진 씨가 딱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이제 그 현빈 캐릭터를 보자마자 처음 네.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소리고 나중에 이 집안에 좀 이렇게 24시간 밀착 감시를 해서 데려왔을 때 보자마자 유나 씨 캐릭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머리 가다듬으면서 이러는 거잖아요. 네, 네, 현빈의 잘생김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더라. 너무 멋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림철령이 이제 가족을 잃고 이것도 스폰가? 아니 근데 초반에 일찬 바로 처음에 죽으니까 알고 봐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잃습니다 처음부터 그 초반에 증오를 잃죠. 품고서는 남한으로 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런 임철령에게 한국에 내려와서 유해진 씨의 가정 방문은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잖아요. 그렇죠. 뭐 가족들이 좀 이렇게 또 되게 호락호락한 화기애애한 가족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가정인데 굉장히 서로 할 말 다 하는 타입들의 가정이었어가지고 거기서 사실 림철령 캐릭터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종일관 말이 없죠. 남한 가족들은 다 이런가 이런 표정을 계속 앉아 있는데 어떠셨어요 거기서? 일단 가족들이 서로를 막 너무 아껴주고 막 이런 캐릭터였으면 좀 재미가 덜했을 것 같은데 처제가 형부한테 올라타가지고 막 돈 달라고 그런 씬이나 아내가 밖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현실적이라 관객들이 빵 터질 수 있는 오래만 참으라고. 요소라서 약간은 그래 이게 가족이지라고 느끼는 어떤 감독의 의도였겠지만 전 그런 부분 굉장히 코믹한 요소로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안 맞아. 아유. 공조를 보고 느낀 건 남북 간의 어떤 정말 공조 수사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코믹과 액션으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영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웃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유해진 씨는 정말 씬마다 웃긴 그런 양념들을 꼭 갖고 나오셨던 것 같고 실은 여기가 코미디하고 액션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을 하는데 현빈 씨가 하면은 좀 센 액션이고 유해진 씨가 옆에서 하면 약간 멋있고. 코믹한 액션이 돼요. 근데 그럼 유해진 씨가 액션 연기를 못하느냐? 좀 잘했다고 아니죠. 봐요. 너무 잘하죠.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 게 사실은 격투와 싸움을 좀 약간 피하고 싶은 형사예요. 왜냐면 네. 가장이고 9살짜리 애기 그리고 키우는데. 다쳐오면 아내가 쫓아낸다고 막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만의 그냥 시시한 강도 하나 잡을 때도 좀 주저하던 사람인데 은근히 액션을 하는데 그게 약간 성룡의 코믹한 액션을 보는 느낌? 좀 그게 더 유연하게 잘 예. 움직였던 거 현빈 약간 각 잡으면서 멋있는 액션을 그렇죠. 보였고요. 현민 씨 아까 액션 가지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현본? 현본이라고 제임스 본 그랬어요.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 짜여진 그런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배우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본인 인터뷰에서 그렇게 예.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촬영 전부터 뭐 이렇게 많이 뭘 했다고 뭘 그러는데 배웠다 그러던데. 이게 북한의 주체 격술,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격투 기술이다 해서 주체 격술인가 봐요. 그거랑 러시아의 시스테마 무술, 사람 관절을 꺾으면서 급소만 노리는 그런 무술일 텐데. 원샷 원킬. 그렇죠. 그렇게 난이도 높은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좀 이게 놀랍네요. 촬영 내내 대역을 마다하고 액션씬을 직접 소화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위험한 액션씬들이 많았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치고받는 씬들은 네. 서로 이제 무술팀들하고 우리나라 합을 맞춰서? 잘 맞추니까 이제 프로들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전 이게 놀랍네요. 그 카체이싱 총격씬 있잖아요. 맞아요. 울산대교 쪽에서 터널에서 총격씬을 찍었대요. 카체이싱 네. 하면서 총격씬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흘에 걸쳐서 30여 대의 차량이 투입된 카스턴트 액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20시간 이상.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배우들이 위험할까봐 문제인데 그 와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와이어를 20시간 동안 그러면 살 다 상처나요. 이 무게를 지탱할 정도의 그 힘을 싣고 촬영을 했다면 아마 몸 안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읽어볼게요. 아, 진짜 알타 죽을 내현빈. 그간 연기력에 비해 영화로 빵 뜨지 못해서 팬으로서 속상했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유,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역할을 만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인생 캐릭터만 만날 수 있게 현빈에게 어울릴 역할들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어떤 거 어울리실 것 같아요? 현빈 씨요? 예. 글쎄, 너무 잘생긴 미남형이라 그걸 좀 깨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싶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이 현빈 씨에 대한 애정 이렇게 많으신 거 알겠고 당연하다는 걸 알겠는데 네. 하나 동의하지 못하는 건 그 전에 인생 캐릭터가 없었다는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맞아. 저는 그 전에 현빈 씨 많았죠. 했던 연기 중에 영린이란 영화가 난 거기서 정조 대왕 캐릭터 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죠. 그간 정조를 연기한 게 많은 선배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안성기 씨가 했던 적도 있고요. 영원한 제국에서 사도에서는 소지섭 씨가 정조를 연기를 했었고요. 또 TV 뭐 드라마 뭐 조선왕조 500년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 누군가가. 그런데 실제 정조가 약간 활 같은 것도 많이 쏘고 문무를 다 같이. 겸비한 분이었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게감이 흡사했다. 있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영린에서의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격 액션 연기는 이 공조가 처음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러니까 난 현빈 씨의 진짜 멋진 액션 할 수 없는. 그 반지하 제왕에서 그 레골라스인가요? 그거 못지않은 그 강궁을 쏘는 그 연기는 저는 영린에서가 진짜 멋졌던 것 같아요. 내 뜻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사실 현빈 씨 전작들 생각해보면 전 드라마가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시크릿 가든과 내 이름은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 예, 맞아요. 드라마로 대중에게 친숙해졌고 영화에서는 만추에서 현빈 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너무 로맨틱하고 가슴 아픈 사랑이지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남녀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좀 비현실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녀 둘의 사랑은 정말 애절해 보였거든요. 그 며칠간의 동행이었는데.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현미 씨가 액션 잘하는 이유를 알겠다. 현미 씨가 원래 태권도를 잘해요. 어떻게 알아요? 아마 돌려차기라는 영화 있어요. 김동완 씨가 태권도 선수 그 약간 네네네네. 유단자잖아요. 기억나요. 현빈이 거기서 태권도 엘리트인데 이제 부가 좀 잘 안 될 일이고 그리고 김동완 씨가 그냥 이렇게 껄렁거리는 이제 약간
학교 양아치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제 태권도의 맛을 알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이 돌려차기라는 영화가 의외로 좀 수작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몸을 잘 쓰는 배우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달 그러니까. 동안 준비해서 이런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액션을 원래 하셔야 되는 분이네. 잘 해왔네. 예. 공조에서 무한 매력을 선보인 현빈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다면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고 일단 현빈 북한 씨의 영사라고 이야기를 북한 직접 머리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른 배우들 얘기 좀 해볼까요? 계속 현빈 얘기만 했네. 그러니까 참 많은 친숙한 배우들이 네. 또 이렇게 의외의 모습으로 낯선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뭐 사실 이제 유해진 씨를 그밖에 배우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동안 유해진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거는 유해진과 현빈과 유해진의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유해진 씨 얘기를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약간 또 현빈 씨한테 포커싱을 맞췄고요. 유해진 씨는 워낙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 전에 이제 역시 또 700만을 기록했던 럭키 있잖아요. 네. 이거 있어요. 거기서는 럭키에서는 유해진 씨는 말없는 킬러였어요. 그렇죠. 말없는 그 청부업자다 보니까 약간 과묵하게 네. 그때 한마디 말해도 좀 멋있게 한마디만 뱉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진짜 많이 해. 말이 진짜 많아요. 대사 양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대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처음에 딱 대본 책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딱 보고서는 유해 씨, 야 이분은 왜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페이지가 말을 왜 나 혼자 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빈 씨는 이번에는 말이 없는. 북한에서 와가지고 아픈 사연이 있고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눈치를 상대방이 체계하면 안 되는 과묵해야 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뭐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떠드는데 네, 네, 네. 야, 이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유해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현빈 씨의 그 묵직한 무게감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차기성 역할의 김주혁 씨. 김주혁 씨 연기를 저는 오랜만에 봤어요. 음, 연기 진짜 잘하는구나. 예. 네, 또 새삼스럽게 또 한번 느끼게 됐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걸 진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김주혁 씨 원래도 예전에 전성기가 있으셨고 뭐 지금도 꾸준히 연기를 해오셨지만은 네. 어쩌면 올해 완전 이제 화양연화가 펼쳐 있을 것 같은 게 네. 요새 들어서 작년부터 네.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하고 있어요. 너네 아주 너라고 딜 치러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네. 홍상수 감독과 김주혁이라는 우리가 조합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하더니 또 비밀은 없다 해서 네. 정치인 캐릭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양하고 입체적인 역할, 또 그걸 주조연을 가리지 않고서는 해내시는데 네. 이제 우리가 굉장한 이제 김주혁 씨의 또 다른 면모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다음번에 김주혁이라는 배우를 잡는 영화 감독은 네. 제작자는 같이 김주혁과 공조하는 제작자는 럭키하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또 다른 그리고 배우들. 연기 시대라고 아까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나 씨가 등장을 하죠. 저는 그 유나 씨가 나온지 모르고 봤어요. 저도요. 근데 너무 예쁜데 유나잖아. 갑자기 와가지고 침대에서 막 깨우면서 향부 뭐돈 100만 원만 네, 빌려줘 네, 할 때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이 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네. 굉장히 뺀질거리기도 하고 자기 입속 차리는 처제 역할을 잘 해내더라고요. 현빈 씨 보고 한눈에 반해서 돌변하잖아요. 그때부터 유나 씨가 아주 연기가 찰지더라고요. 능청스러운데 그렇게 잘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진짜 좋은 작품에서 주인공 할 것 같네요. 제 방은 여기. 자, 영화 공조의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공조에서 배우들의 연기의 공조를 이끌어낸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올레TV를 찾은 영화들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제89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올라 화제가 된 영화 라이언입니다. 5살 때 가족을 잃은 한 남자가 25년 만에 7,600km의 여정을 통해 가족과 기억을 찾아가는 휴먼 감동 스토리니까요. 올레TV를 통해서 꼭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근 무수쇼에서 가장 이제 단골로 소개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네. 마리온 꼬띠아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레아 세이두. 두 분이 또 같이 나오신 작품 단지 세상의 끝입니다. 그 전세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젊은 감독이죠. 네. 자비의 논란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즐겨보세요. 자, 이제 공조 배우들의 연기를 이끌어낸 연기 공조자 이분과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네, 지금 엄청나게 흥행 질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창 지금 굉장히 즐거운 네,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네, 포만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영화 공조를 연출하신 김성훈 감독님과 전화 우와, 연결해 감독님. 보겠습니다. 네. 컬러링이 이거예요? 김동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수쇼의 홍은이고요. 예, 윤성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공주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되게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예. 기분 뭐 얼떨떨하기도 한데 뭐 나쁠 일은 없죠. 예. 네. 예상을 하셨죠? 그렇게 예상을 하겠어요. 예. 솔직히요. 그리고, 한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무조건 BP가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몇만이 비핀데요? 그 기분이 많이 좋으셔. 어떻게 다시 걸어요? 정말 떠들어. 예, 여보세요? 네. 감독님. 예, 무슨 일이에요, 감독님? 이렇게 길가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감독님 아까 질문 이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네네네. 몇만이 BEP였죠? 한 300만이 조금 넘었죠. 그럼 정말 잘 됐구나.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 사실 뭐 배우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BP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네. 얼떨떨한 게 제일 크고 기쁘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남북 형사의 버디 무비라는 느낌도 당연히 있지만은 수사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약간 가족 코미디에 네. 북한의 액션 영웅이 들어온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의도를 하신 거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오락 영화로 편하고 기분 좋게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네, 뭔가 조금 더 뭐 재미있는 유쾌한 부분들도 있고 뭐 액션적으로도 좀 시원하고 좀 깔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바람이 있어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는 그런 가운데 배우들의 힘을 믿으셨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사실 캐릭터 캐스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네. 뭔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주시는데, 네네. 네, 생각해보면 우리 저희 형사분들이 밀리는 선배님이 그렇게 한국의 보통의 형사분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지 않나요? 그렇네요. 형사가 엄청 멋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 캐스팅 과정에 혹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이 시나리오를 이제 받고 작색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현빈 씨가 이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작사에 처음부터 이제 그 현빈 씨를 부탁드려 놨었고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다시 각색을 해서 부탁을 드렸을 때는 거절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스케줄 문제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아무 생각해도 현빈 씨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다른 배우들 접촉은 안 하신 상태에서 예. 일편단심으로 네, 그래서 성사가 됐군요. 네. 유해진 씨는 처음부터 유해진은 아니었나요? 아니 이 대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해진 선배님을 감안하고 쓴 건 맞거든요. 되게 어울릴 것 같다. 근데 저는 캐스팅은 여러 가지로 운이 되게 좋아서 네. 그러니까 일 안에서 다 결정이 되는. 와, 행운이시다. 아니 김주혁 씨도 예. 아니 김주혁 씨 캐스팅이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오락 영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을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그 인물 모습에서 전형성을 조금이라도 깨고 싶었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나쁘다라는 느낌이 밖에서 다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김주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여린 이미지 속에 네. 눈빛 같은 건 되게 살아 있으시거든요. 네. 날카롭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그 김주혁 씨 눈동자 색깔이 묘하더라고요. 혹시 뭐 렌즈 같은 걸 낀 건가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첫 번째 미팅에서 보았는데 선배님 뵀는데
창가 쪽에 앉으셨었거든요, 김 예. 대표님이. 근데 이렇게 창가 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이 갈색인데 되게 투명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게 눈동자가 지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히려 더 불안한 느낌. 네. 안 보고 모르겠다라는. 그래서 그 눈빛을 촬영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조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아보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이제 좀 표현을 했죠. 그랬구나. 아, 그 원래 이렇게 천연의 조건에서 뽑아내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 미팅 할 땐 창가에 앉아라. 아, 근데 빛 좀 받고 있는 게 좋죠, 약간. 네. 뉴스 보니까. 예, 감독님 통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이곳 시민분들과 잠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2학년 되는 나정은이라고 합니다. 동탄에서 오셨다고요, 네, 여기까지. 동탄에서 왔어요. 네. 저희 보러? 네. 네. 에이, 뭐 그냥 아니요, 한때 보러 놀러 왔어요. 왔다가 네.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자, 근데 영화 공조는 아니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혹시 네. 궁금한 점? 질문 있어요?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예고편이나 기사를 많이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현빈 배우가 액션 씬을 되게 잘했다고 한 걸 봤거든요. 네. 제가 액션씬. 네, 액션 씬. 근데 제가 저번에 럭키를 봤는데 유해진 씨. 네, 주인공이? 유해진 배우가 되게 액션 씬을 잘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액션 씬을 잘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유해진이? 네. 현민 씨보다 이제 유해진 씨가 궁금하군요. 네. 이 현빈으로 시작했던 유해진으로 끝나. 자,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면 현빈, 유해진. 아, 저 유해진. 그래요? 네. 유해진 공유. 아, 유해진. 진짜 좋아하시네. 유해진 빠시군요. 아, 거기서 그 액션 답을 해드리면은 현빈 씨도 그 멋진 기럭지와 피지컬로 좋은 액션을 당연히 보여주는데 유해진 씨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만큼 액션씬이. 근데 한 번 나오는데 잘해요. 지형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로 도망다니면서 싸우는데 도망다니면서 싸우는 연기를 참 잘하시는데 유해진 씨가 그걸 참 잘합니다. 그 공조에서 많은 액션씬이 있지만 휴지를 적셔가지고 하는 액션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두 사람이 하는데 정말 다른 느낌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나오니까 그 씬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가요. 네, 질문을 해주신 우리 학생분께는 KT 네. 올레TV 제공 영화 예매권을 쏩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무수시 오픈스테이지 이렇게 들러주세요. 네, 이상으로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이번엔 무수시 오픈스테이지에 놀러온 상큼발랄 꿈난 꿈녀와 어딘지 수상한 그녀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올레 TV